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통형 프레젠테이션 쉽게 배우는 프레지 넥스트 벌써 세 번째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난 시간 과제,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함께 연습을 해보셨나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다양한 컨텐츠, 프레지에서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요소들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고 각각의 컨텐츠를 추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 추가하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추가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추가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프레지에다가 다양한 오브젝트라든가 또는 토픽 또는 각종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토픽이라고 하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토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프레지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요소, 뭐 직사각형이라든가 타원이라든가 그러한 요소들을 토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토픽을 추가할 때 선택하는 메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프레지로 한번 이동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지닷컴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템플릿으로 만들기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원하시는 임의의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원하시는 임의의 내용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훈련 과정 어두운이라고 하는 그러한 템플릿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버튼 눌러주시면 약 30초에서 1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가 되면 템플릿이 선택이 되면서 다양한 컨텐츠를 추가할 수 있는 요소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픽이다 라고 하면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이러이러한 각각의 개별적인 요소를 토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토픽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토픽 안에는 하위 토픽, 이러한 하위 토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전체 요소가 현재 4개의 토픽이 있는데 토픽을 추가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왼쪽에 있는 토픽 플러스 메뉴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 새로운 토픽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흐름이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 토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기할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적절하게 키우거나 혹은 축소해서 배치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토픽을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순서 같은 부분들도 배치 같은 부분들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Z를 눌러서 되돌리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픽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상단 메뉴에서 보시면 추가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여기서 토픽이라고 하는 초록 색깔 텍스트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 새로운 토픽, 5번 토픽이 새롭게 추가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위 토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토픽 1번에 What is 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는데 해당하는 토픽 안에 세부적인
하위 토픽을 생성하거나 편집하거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당하는 1번 토픽을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하위 토픽으로 항목이 이동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위 토픽 버튼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새로운 하위 토픽이 생성이 되면서 순서가 1번, 2번, 3번의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픽을 삭제하고자 하실 때는 해당하는 토픽을 삭제하시고 선택하시고 키보드의 딜리트,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토픽이 삭제가 되고요. 해당하는 하위 토픽을 선택한 다음에 또 하나의 새로운 하위 토픽을 만드실 수도 있고 또는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위 토픽으로 들어온 상태라고 한다면 상단의 추가 메뉴에서 하위 토픽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방금 전 왼쪽에서 하위 토픽을 선택한 것과 동일하게 새로운 하위 토픽이 만들어졌고요.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 또는 줌인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하는 하위 토픽으로 이동이 되어서 세부적인 설정 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배경을 좀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배경 버튼을 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었다 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경을 바꿨는데 잘못 바꾼 것 같아요. 그러면 원 상태로 되돌리기 하시면 다시 기본 배경 상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형태 레이아웃이란 메뉴가 있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토픽들에 대한 모양들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었고요. 하위 토픽 안에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었는데 이 레이아웃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이 표기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컨텐츠 하위 토픽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런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추가라고 하는 메뉴 중 두 번째 있는 요소가 바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라이브러리에 컨텐츠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추가한 라이브러리 컨텐츠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프레지 넥스트, 프레지를 통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만드시게 될 거예요. 다양한 요소를 삽입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프레지로 작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자주 사용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로고 같은 것들 같은 경우에도 매번 이미지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주 사용하는 요소에 추가를 시켜 놓았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불러와서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요소를 삽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자주 사용하는 오브젝트라든가 토픽이라든가 혹은 요소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장을 시킨 다음에 내가 나중에 이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추가한 라이브러리의 리스트가 쭉 표기가 됩니다. 지금 저는 하나밖에 등록을 안 해서 하나밖에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뭐 토픽도 되고 이미지, 텍스트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아이콘 모양, 동영상 차트, PDF 같은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항목에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내용이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가 표시가 되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요소를 클릭을 해주시는 거죠. 클릭을 해주게 되면 해당하는 요소가 바로 선택되어서 추가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함에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컨텐츠 혹은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컨텐츠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프레지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라이브러리 항목에 들어가서 클릭 한 번만으로 컨텐츠를 추가한다거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사용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라이브러리에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그 전에 조금 더 보다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라이브러리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픽, 이미지, 텍스트, 아이콘, 모양, 동영상, 차트, PDF와 같은 다양한 컨텐츠 요소들도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수 있고요. 자, 이 라이브러리에 추가된 데이터는 여러분들께서 현재 작업하는 템플릿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프레젠테이션을 새롭게 생성을 했어요. 다른 템플릿으로 생성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계정 자체에 라이브러리 항목에 삽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추후에 다른 템플릿이나 다른 디자인 요소에서도 바로 동일한 라이브러리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컨텐츠를 추가할 때는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컨텐츠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Shift 키와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컨텐츠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한꺼번에 선택을 했으면 그룹핑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 그룹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꺼번에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하고 불러오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러리에 추가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선 추가하고자 하는 컨텐츠 항목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개별적인 요소를 클릭하거나 Shift 클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라이브러리에 등록하고자 하는 요소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해당하는 요소를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내 라이브러리에 추가하기라고 하는 항목이 아래에서 두 번째 표기가 됩니다. 이 해당하는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되면 라이브러리에 컨텐츠가 추가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라이브러리에 추가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항목에 추가되어 등록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이동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렇게 What is Love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 레슨 플랜이라고 하는 항목 중 이 요소가 마음에 든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요소를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해당하는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왼쪽을 클릭할 때는 뭔가 선택을 하거나 클릭을 하거나 사용하는 메뉴가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뜨는 이러한 메뉴들의 이러한 메뉴들의 리스트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가기 메뉴. 참고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 바로가기 메뉴가 표시가 되었을 때 내 라이브러리에 추가하기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하는 항목이 라이브러리에 추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전혀 다른
곳에 위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만 해주게 되면 해당하는 라이브러리 요소가 바로 삽입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배우셨는데, 자, 이렇게 추가한 컨텐츠를 내가 사용하겠다 또는 재사용하겠다, 뭐 같은 말이죠. 자, 한번 내가 사용한 컨텐츠를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시키면 컨텐츠를 여러 번 재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라이브러리에 즐겨찾기 컨텐츠를 추가하면 내 라이브러리 사이드바에서 컨텐츠를 쉽게 삽입을 하여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상단에 삽입 버튼을 클릭하고 내 라이브러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메뉴에서 라이브러리 선택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사이드바가 표시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해당하는 컨텐츠를 더블클릭, 아까 보셨죠? 해당하는 컨텐츠를 더블클릭했을 때 해당하는 요소가 삽입이 되어지고 또는 해당하는 요소를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를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위치에 해당하는 요소가 삽입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가한 라이브러리 항목을 나는 더 이상 이 추가한 항목에 대해서 더 이상 사용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보시면 라이브러리 화면에 연필, 분 모양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모양을 선택을 하게 되면 OK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 라이브러리에서 삭제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 연필 모양을 눌렀을 때 해당하는 항목이 어떠한 항목인지, 토픽인지, 이미지인지, 오디오인지, PDF 파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해당하는 항목을 내가 언제 라이브러리 날짜에 추가를 했는지 그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좀 이동을 해볼게요.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 여기 있는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게 되면 얘가 에딧 버튼인데요. 에딧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항목이 아이콘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현재 촬영하는 시점인 2020년 7월 21일에 추가되었다 라고 하는 항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OK 항목을 누르면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라이브러리에서 삭제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아이템은 내 라이브러리에서 사라집니다. 삭제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삭제하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하는 요소가 라이브러리에서 지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템플릿에서는 뜨지 않았는데 이번 템플릿에서는 스타일 프리셋이라고 하는 항목과 색 채우기라고 하는 항목이 보여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 프리셋을 선택을 하게 되면 클릭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선택되어 있는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색상이 변경이 되고 있고요. 또 색 채우기를 통해서 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색상값 중에서 임의의 색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커스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색상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컨텐츠 그룹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라이브러리에서 그룹핑을 하고 그룹화를 한 다음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추가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컨텐츠 그룹화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프레젠테이션을 편집하면서 컨텐츠를 그룹화하면 여러 개의 컨텐츠를 한꺼번에 삽입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자, 컨텐츠를 그룹화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은 여러 개의 요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해당하는 항목을 Shift 클릭, Shift 클릭, Shift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요소들이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요소에 대해서 색상을 한꺼번에 바꾼다거나 뭐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뭐 글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설정 값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브젝트를 그룹화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께서 그룹화하려고 하는 텍스트, 뭐 글자라든가 이미지, 그림이나 사진이라든가 움직이는 동영상, 모양 아이콘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방금 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것처럼 Shift 키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하거나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다중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는 상단 메뉴에 그룹이라고 하는 메뉴가 표시가 되고 만약에 그룹이라고 하는 메뉴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설정 값이 표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상황에 따라서 요소들이 한꺼번에 그룹핑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단축키 Ctrl G를 사용하게 되면 그룹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trl G를 눌러볼게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배치가 이동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그룹핑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위치도 이동할 수 있다 라고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룹화를 했다라고 하면 전부 이동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키우거나 줄이는 것도 가능하겠죠. 또는 Ctrl Alt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하는 요소에 대해서 그룹핑한 요소를 적절하게 회전을 시키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회전을 하고 싶다, 뭐 확대를 하고 싶다,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 클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컨텐츠를 그룹핑을 시켜서 여러분께 조금 더 편안하게 선택을 해주고 이동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룹화를 한 다음에 텍스트를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 상자를 그룹화한 상태, 그러니까 텍스트 상자겠죠? 텍스트 상자를 그룹화한 상태에서 텍스트 편집 기능이 상단에 표기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텍스트, 폰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텍스트를 일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프레지 한국어에서는 지원하는 폰트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프레지 자체가 웹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나눔 고딕이라고 하는 글꼴 그리고 하나의 글꼴 정도 더 있는데 이 두 개의 글꼴 말고는 거의 여러분들이 다 영어 글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폰트를 별도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나서 그 폰트를 그림으로 저장한 다음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진행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항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폰트라는 항목이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나눔 고딕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영문 같은 경우에는 좀 글씨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글씨체를 선택함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인 글씨의 느낌이, 한번 선택 또 해볼까요? 선택을 했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두 개의 요소를 쉬프트 클릭해서 두 개의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폰트 같은 것들도 한꺼번에 변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네모로 뜨는 이유는요, 이 폰트 자체가 언어가 인식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언어 인식이 되는 폰트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용이 표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크기를 늘릴 수도 있고요. 컨트롤 B, 얘는 이제 글씨를 진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글씨 옆으로 기울이는 이탈릭체, 그리고 글자에 대한 색상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색도 선택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경색에 대해서도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앞에 글머리 기호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정렬을 폰트를 가운데 정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한 텍스트 부분을 라이브러리에 추가해서 내가 선택한 이러한 폰트 설정을 라이브러리에 추가해서 안에 있는 내용들만 변경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룹 해제를 하는 방법은요. 그룹화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상단에 있는 그룹 해제 버튼을 클릭을 하거나 컨트롤 쉬프트 G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룹 해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핑을 했어요. 그룹핑을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G를 누르면 그룹핑이 되고 컨트롤 쉬프트 G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개별적인 요소로 분리가 되어서 표기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애니메이션 설정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 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을 하고 상단에 보시면 추가라는 항목 중에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스토리를 보다 생동감 있게,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다, 효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되면 기본이 있고요. 기본은 애니메이션이 없는 거고 여기서 페이드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없던 게 생기는 이러한 애니메이션인 거죠. 그래서 감상하기를 했을 때 페이드인이기 때문에 없던 요소가 생기는 그러한 애니메이션 효과가 바로 페이드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페이드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있었던 요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다가 나타나는 게 페이드인이고요. 그래서 페이드인이라고 하는 효과는 새로운 요소가 갑자기 나타내기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파워포인트 나타내기의 기본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페이드 아웃 효과는 기존에 있던 오브젝트가 사라지기 효과로 표기된다 라고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추가한 애니메이션 효과를요, 굳이 감상하기로 안 가도 여기 보시면 재생 버튼이 있어요. 이 재생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렇게 감상할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저는 지금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로 순서를 지정을 했는데 이 사이에 새로운 효과를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효과를 사이에 추가할 수 있고요. 또는 해당하는 항목을 끌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1번과 2번에 대한 순서, 다시 말해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순서를 페이드 아웃이 먼저 오고 그 다음 페이드 인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설정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줌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줌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줌 아웃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다시 축소되는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줌 인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크게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해당하는 오브젝트로 축소가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명력 추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 얘를 주명력 추가로 하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이 줌 영역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게 되면 범위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표기하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방금 여러분이 선택하신 사이즈로 이렇게 줌밍이 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할 때도요,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프레즈를 실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요소가 다 표기되는 게 아니고 나타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한꺼번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면 편하겠죠. 그래서 Shift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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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신 다음에요, 추가해서 애니메이션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드인 효과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표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처음에 타이틀 제목만 이렇게 떴다가 요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표기되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룹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 있다 라고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때는요,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려는 그룹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했을 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애니메이션 추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새롭게 추가할 수 있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애니메이션으로 설정을 할 것인지 물어보고 있고,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우진 않았는데 토픽 모양 변경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방금 전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에 보여주셨던 스타일에서 형태 레이아웃을 선택한 것과 동일하게 내가 선택한 개별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토픽을 변경할 수 있고, 고급 토픽 편집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토픽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줌 영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 있고요. 사이드바에서 아까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재생 버튼 기억나시죠? 이 재생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애니메이션을 미리 보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겠다 라고 하시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추가 버튼,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스토리 상자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컨텐츠에 어울리는 다양한 스토리 상자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스토리 상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일단 살펴볼게요. 자, 상단에서 스토리 상자를 추가하는 방법은
추가 버튼 선택을 하시면 두 번째 스토리 상자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스토리 상자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되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토리 상자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기본 설정, 안건, 그리고 새로운 표, 그리고 리스트, 데이터 시각화, 지도, 단계, 팀, 교육, 노트, 모형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템플릿 스타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부분을 전달할 때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느낌으로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해당하는 스토리 상자를 추가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제가 6번에다가 추가를 했는데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배경과 함께 인용이라고 하는 동일한 형태의 스토리가 추가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위치에 스토리 상자를 추가하고 싶은지 스토리 상자를 두고 싶은 곳을 먼저 찾아주시고 상단 화면에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서 스토리 상자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여기서 보시면 직접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표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표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스토리 상자 요소가 이렇게 추가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별적인 요소, 기존에 삽입된 요소들도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U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스토리 상자와 같이 미리 만들어진 스토리 템플릿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스토리 템플릿 중 어떠한 요소가 어울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하려는 스토리 상자를 더블 클릭을 하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동해도 된다라고 개념을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스토리 박스를 추가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토리 박스를 편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 박스를 이동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드래그 앤 드롭 들어보셨죠? 드래그 앤 드롭. 그러니까 드래그가 뭐냐면요. 마우스로 이렇게 끄는 거예요. 마우스로 이렇게 끄는 거예요. 드롭은 뭐냐면 마우스 끈 거를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끌고 뗀다. 그게 바로 드래그 앤 드롭입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스토리 상자를 이동하고 싶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끌어주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을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한꺼번에 이동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 Shift 키 누르고 요소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요소들이 선택되어서 이동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 조절입니다. 스토리 상자의 크기를 조절을 하려면 마찬가지로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요소를 클릭을 해서 조절을 해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회전을 할 때는 컨트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Alt를 누른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면 해당하는 스토리 상자를 회전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삭제할 때는 백스페이스 또는 삭제할 내용을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이동하고 크기를 조절하고 회전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사이트가 뭐가 있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프레지 한국어에서는
현재 촬영하는 시점이 2020년 기준인데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쉽게도 프레지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글꼴이 나눔 고딕이라고 하는 글씨체예요. 자, 물론 나눔 고딕이라고 하는 글씨체가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나눔 고딕체는 제목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으로 적합한 글씨체는 아무래도 좀 정적인 체이면서 그리고 좀 굵은 느낌의 글씨체가 제목 느낌으로 적합한데요. 자, 폰트를 다운로드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저작권입니다. 특히 회사에서 사용을 하시거나 학교에서 사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 폰트도 저작권이 있어요. 특히 폰트 저작권은 더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지, 또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쇄용이라든가 출판용, 인터넷용 모두 다 허가가 되어 있는 폰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목적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폰트를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식 사이트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아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긴 한데 네이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당연히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고요. 네이버 소프트웨어. 일반적으로 폰트를 다운로드 하려면 막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막 설치하면서 이상어도 깔리거나 막 그렇거든요. 광고 같은 것도 깔리고. 네이버 소프트웨어는 일단 네이버 자체가 공신력 있는 포털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검증이 된 폰트들이 올라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소프트에 접속을 해서 카테고리 중에서 폰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선택을 해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네이버 소프트웨어에서 카테고리에서 폰트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기업단체 폰트라고 하는 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왜? 우리는 회사 또는 학교에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업 단체 폰트를 선택을 해서 기업이나 단체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폰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는 네이버 소프트웨어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네이버 소프트웨어 공식 사이트로 이동을 해 주었고요.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 카테고리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고, 자, 살짝 중간으로 내려가 주시면 폰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폰트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기업 단체 폰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네이버, DX 코리아, 훈디자인, 폰트릭스 이거 회사명인데요. 이 회사명은 유료 폰트이기 때문에 기업 단체 폰트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특정한 폰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사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폰트 사용 범위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내려가 주게 되면 여기서 폰트에 대한 사용 범위 그리고 참고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개인 및 기업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배포되는 형태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판매용 제품, 포장용 상자에서 사용 안 되고요. CI, BI, 그러니까 얘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회사 로고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출판용으로는 사용이 안 돼요. 조금 애매하죠. 애매하기 때문에 살짝 다시 가지고
사실 제일 믿을 만한 채가 그 서울서체예요. 서울서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무료체인데 얘는 보시면 영상, 인쇄, 웹,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에 사용할 수 있고 특별한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상업적 행위는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서울서체는 무료 폰트죠.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 제3자에게 유료로 양도를 한다거나 혹은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금지되고요.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배포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해당하는 거를 유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상관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서울체가 제일 만만하고요. 그리고 경기천년체는 경기도에서 만든 글씨체인데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배포되는 형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특별한 허가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체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내용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좀 제목다운 체를 여러분들께서 쭉 보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 구글에 들어가서요. 상업용 무료 폰트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눈누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눈누. 이 눈누라고 하는 사이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작권 문제가 없는, 저작권 문제가 안 되는 폰트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문제 없는 글씨체가 보여지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 티모니체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글씨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허용이 되고 어떤 부분이 허용이 안 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보시면 뭐 인쇄라든가 웹사이트에 사용 가능하다니까 우리는 뭐 임베딩을 한다거나 뭐 웹사이트 내에 탑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운로드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티모니체라고 되어져 있는데 공식 사이트네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 보면 여기 서체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한 글씨체는 어디 저장을 해야 되냐면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의 폰트 또는 제어판에서 폰트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으로 폰트를 설치를 해주셔도 컴퓨터에 설치가 됩니다. 근데 폰트는요 바로 적용이 되지는 않고요. 만약에 파워포인트가 지금 전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실행 중이잖아요. 그럼 파워포인트를 껐다가 다시 키면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면 굳이 컴퓨터를 다시 껐다가 다시 킬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적용하고자 하는 폰트 그 사이트 그 플랫폼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폰트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종료시켰다가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폰트를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압축 풀기 해주셔가지고요. 압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수동 설치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해당하는 항목을 따닥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OTF라고 하는 게 있고 TTF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셔야 될 거는 TTF라고 하는 파일 형식, TTF라고 하는 폰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여기 A라고 쓰여져 있는 이거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 흐릿하게 쓰여 있는 거 말고요. 진하게 쓰여져 있는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설치 선택해 주게 되면 폰트가 설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하나하나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눌러야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폰트를 복사를 하고 자, 경로 잘 기억해 두세요. C 드라이브 들어가 주시고요. 윈도우즈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F를 누르면 바로 폰트로 넘어가죠. F 폰트로 넘어가면 글꼴의 리스트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글꼴 설치 중
이라고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글꼴을 설치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요. 우리 제어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어판. 제어판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범주 말고요. 큰 아이콘으로 하게 되면 조금 내려가게 되면 글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글꼴 보이시죠? 여기로 이동을 해도 아까 보셨던 거기에 똑같은 사이트예요. 여기가 내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 리스트가 뜨는데 여기다가 폰트를 끌어다가 설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만약에 이렇게 자동 설치 파일이 있으면요. 여기서 자동 설치 파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게 되면 설치가 될 겁니다. 근데 자동 설치 파일도 역시 압축을 해제하고 해야지 에러 없이 설치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파워포인트를 한번 새롭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파워포인트를 실행한 다음에요. 삽입에서 여기 보시면 텍스트 상자가 있죠? 클릭을 해서 네, 2020 유튜브 동영상 강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쳐볼게요. 그리고 강사 강다빈 뭐 이런 식으로 예를 제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이 글씨체를 쓸 거면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실행한 이유가 없어요. 홈에 들어가셔가지고 폰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방금 실행했던 티머니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가 실행 중이어서 바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잠깐 파워포인트를 닫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를 종료를 시켰고요.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삽입해서 텍스트 상자 클릭하고요. 동일하게 내용을 기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쭉 내려가 보시면 제가 폰트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번엔 반영됐죠. 티머니 둥근 바람이란 제가 반영이 됐고 클릭을 한 다음에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그림으로 저장이란 게 있어요. 보이시죠? 클릭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다가 제목이라고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제목, 프레지 제목 이렇게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프레지로 넘어와서요. 여기서 기존에 있던 얘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제목을 날려버리고 상단에 추가 들어가 보시면 이미지가 있죠? 얘를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 업로드 클릭해 주시고 우리 아까 바탕화면에 있는 이거 프레지 제목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프레지에 없는 글씨지만 업로드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레지에다가 폰트를 이제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안에 있는 요소는 기본적인 나눔 폰트를 사용하더라도 제목만큼은 이왕이면 방금 전 배우셨던 파워포인트 그림으로 저장 기능을 활용해서 적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무엇이냐면요. 폰트를 설치하고 파워포인트 그림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프레지에서 불러오기 연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배운 내용 빠르게 한번 되짚어 보고 이번 시간 모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라이브러리에 컨텐츠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추가해서 라이브러리 선택을 하면 되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내 라이브러리에 추가하기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내 라이브러리에 추가하기 라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러리 사이드바에서 여러분들이 컬렉션을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한 요소를 이동을 하거나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위치에 선택한 라이브러리 요소가 추가된다 라고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삭제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Edit, 연필 모양을 선택을 해서 라이브러리에서 삭제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라이브러리에서 해당하는 항목이 삭제됩니다. 컨텐츠 그룹화를 할 때는 Shift 클릭 또는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상단에 있는 그룹 버튼 또는 컨트롤 G를 사용해서 그룹핑, 그룹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룹화한 경우 텍스트를 일괄적으로 서식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룹을 해제할 때는 그룹 해제 버튼을 클릭을 하거나 컨트롤 Shift G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룹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때는 추가하려는 애니메이션 그룹을 선택을 하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또는 줌잉이라고 하는 효과를 선택을 해서 애니메이션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스토리 상자 추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여기 보시면 스토리 상자라는 메뉴가 있죠. 이 스토리 상자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 새로운 스토리 박스를 추가할 수가 있고 이동, 크기 조절하는 방법은 끌거나 드래그를 하면 됐었고요. 회전을 할 때는 컨트롤 알트 드래그 하면 회전이 됐었고 삭제할 때는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 처리를 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폰트를 다운로드 할 때는 네이버 소프트웨어에 접속을 하여서 상단에 카테고리, 폰트, 기업 단체 폰트를 선택을 해서 항목을 이동을 해주시고 폰트의 설치 위치는 C 드라이브, 윈도우즈, 폰트 폴더 또는 제어판의 폰트로 항목을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렇게 프레지텍스트 3강 컨텐츠 추가 1편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